그 간증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마 교계 인터뷰는 아마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간증은 이렇게 처음인데 아마 한 달 전에 우리 강래우 대표님 만나고는 한 20분 정도 교제하고 오자 했는데 1시간 넘게 교제하고 와서 우리 대표님이 공감의 능력이 참 탁월한 분이구나를 새삼 느꼈습니다. 사실 복음아트 센터하고 우리 희망벨은 보니까 한 200m 저희 복지시설에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보면 복음아트 센터가 이렇게 잘 보입니다. 아무튼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나오면 인사를 꼭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토닥토닥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희망벨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저는 발달장애우라는 말을 조금 쓰기는 그렇고요. 정확한 명칭은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이해나 목사입니다. 퀴즈를 먼저 내면서 조금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품을 한 5개 정도 가져왔는데 정말 쉽습니다. 빨리 손들고 대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은 언제일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보기가 있는데 먼저 얘기하면 안 됩니다. 1번 4월 20일, 2번 12월 3일. 빨리. 이거 누구를 하죠? 그래도 아까 맨 처음에 4월 20일 누가 했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역시 상당히 그 주변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주님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꼭 좀 한번 드리세요. 저희들 이따 커피 얘기하겠지만 천사 커피 하나 드리겠습니다. 1981년 4월 20일에 제정됐고요. 이제 44회, 이제 올해 이제 44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40년이 좀 넘었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조금 더 격려하고 그들의 인권을 옹호해주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그 본래의 모습을 좀 더 취지를 살려낼 수 있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2번째 질문 나갑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몇 명일까요? 1번 200만 명, 2번 260만 명. 정말 쉽습니다. 몇 번일까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예? 아니, 손을 번쩍 들으세요. 그냥 제가 이쪽은 없습니까 혹시? 예? 예?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예, 1번은 탈락입니다. 예, 빨리 손 들고. 저기. 예, 거기. 예. 제가 여기 오면서 조금은 2021년도 통계를 봤다가 오늘 아침에 조금 더 공부하고 왔는데 23년 6월 기준으로 해서 265만 2천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데 한 5% 정도가 5%, 몇 프로요? 5%가 장애인 등록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제가 참 함께 하는데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과연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몇 명일까요? 1번 보기 들어갑니다. 어려울까봐 20만 명, 2번 26만 명. 누가 2번이라고 했죠?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죠. 예, 맞습니다. 26만
11명이더라고요. 23년 6월 기준으로. 발달장애인들은 장애인 유형이 1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등등 해서 15가지 유형의 장애인이 있는데 발달장애인은 이 중에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수에 포함되는 장애인은 지적장애인.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IQ 알죠? 70 이하여야 되고, 또 하나는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자폐성 장애인. 자폐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좀 차단되어 있죠. 자기 세계에 골몰돼서 사회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소통이 안 돼서 이제 언어 장애도 같이 오는 경우도 많죠. 어떤 아버님은 목사님, 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빠 사랑해요 이 한마디 해주는 게 소원이래요. 그만큼 자폐성 장애인은,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하는 장애인은 자폐 스펙트럼으로 볼 때 너무 양호한 거예요. 너무 양호한 거. 대다수는 의성어 이런 걸로 자기를 표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유아기 때 주로 나타나서 평생을 걸쳐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도 하루 종일 이렇게 오전 9시부터 한 5시까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주간 보호 활동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가끔 물어보지요. 이들과 오래 지나면 뭐가 나아집니까? 사실 나아지는 게 별로 없지요. 그러나 나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회성이 좋아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아져요. 그런 부분은 나아져요. 그러나 그 이상 바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을 둔 그 가족들은 이 장애인, 발달장애인들 돌봄에 대한 부담을 너무 크게 갖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어려워요. 첫 번째는 내 아이가 발달장애인이다,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이 병원 저 병원 치료하면서 결국은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아이가 발달장애인이다 이 진단 받는 게 너무 힘들다. 이 벽 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진단받은 이후에 또 하나의 어려움은 양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은 여기 혹시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지 수준이 좀 많이 좋아져서 장애인이 이제 신체 기능이 어렵거나 집안 정리, 가사 활동이 좀 어렵거나 혹은 사회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보조로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 지원사거든요. 근데 발달장애인들은 80%가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체 기능을 하든지 가사 지원을 받든지 이동 활동, 사회 활동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몇 프로라고요? 80%예요. 80%. 그러니까 이런 활동 지원사 도움 없이 지내는 그 발달장애인들은 한 20%가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엘리트죠. 어떻게 보면 엘리트.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이제 저한테 오는 케이스는 한 95%가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 한 95% 정도가 됩니다. 맨 처음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15년 12월 달에 두 분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분들 만나기 전에도 지역사회 복지를 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알게 됐나 봐요. 그래서 두 분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한 두세 시간을 대화했는데 골자는 두 가지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아이들이 광진구 안에서는 갈 곳이 없어요. 타구에 있는 복지관 몇 년 다니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28 이렇게 먹었대요. 지금 광진구 안에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좀 필요해요. 좀 도와줄 수 없으세요? 이걸 물었고, 또 하나 2, 3개월 교제하면 또 하나 느낀 건 기도 제목이 혹시 뭐세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사실은 우리 발달장애인들 부모님들의 모든 부모들의 기도 제목은 이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게 해주세요.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이래요. 기도 제목이래요. 3개월 교제하고 느낀 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하고 사실 저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했어요. 제가 노숙자들, 지역 아동센터 친구들, 무료 공급방, 섬기는 사역 몇 가지가 있었는데 발달장애인은 처음 생소하게 만나서 쉽게 접근하기가 저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였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걸 외면하기는 너무 무거운 숙제였고 뭔가 좀 그래도 한번 부닥쳐는 보자. 그래서 2016년 4월 5일인가부터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는 저하고 한 분 돕는 분하고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짜고 같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같이 밥 먹고 쉬고 야외 활동하고 이렇게 지내봤어요. 몇 개월을요. 이제 제 안에 이제 사춘기성이 이제 나이가 지극히 먹었는데도 발동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포기해야 돼요? 안 돼요? 이제 때로는 어머니들한테 투덜대기를 아니 좀 큰 교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이렇게 적은 교회 와서 어떻게 이렇게 돌볼 수 있냐고 좀 큰 교회 한번 찾아가 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도 이게 한 5명 정도 친구를 돌보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친구를 이렇게 안으면 일단 자폐성 친구들은 이렇게 똑바로 보지를 않지요. 앉는 것도 낯설고 그렇지만 이렇게 안으면 몸이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딱딱해요. 이렇게 따뜻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게 허그하는 거예요. 허그. 아침에 오면 사랑한다, 축복한다. 또 끝나고 가면 기도해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몇 개월 지나면서 저 안에 안 되겠다. 롱런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돌봄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월 17일 날 드디어 사단법인 희망배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때 만드는 과정 속에 이 사단법인은 말 그대로 사람들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 법인이 사단법인이걸랑요. 이제 재단법인은 사회적 가치지만 최소한 5억이나 10억 이상 정도 있어야만 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가진 돈이 없어서 사단법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사단법인도 출자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출자금. 그리고 사무실이 꼭 있어야 돼요. 사무실. 그때 구성원들이 발달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 또 저희 교회 식구들 이렇게 함께 혹은 후원자 일부들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예배당을 사단법인 희망벨 사무실로 거기 보증금을 출연금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그래도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법인이 출발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름이 버금이라고 그래요. 버금. 대표님 둘째인데 무슨 이름 뜻이 있겠죠. 아무튼 저도 이름을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게나 우리 청년들에게 좀 희망이 되어주는 법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들이 희망을 찾으면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지 않냐라는 마음 때문에 희망벨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희망벨에게 웃음을 주고 싶은 거고요. 어머니들에게 조금 웃음을 주고 싶은 게 사실 여전한 꿈이기도 해요. 그때 출발을 화양동에서 했는데 이리저리 어려움이 생겨서 이젠 화양동을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 됐어요. 두 번째는. 근데 이 화양동은 건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했던 것이 한 40평 정도에서 200에서 한 250만 원 정도에서 한 찾기를 원했는데 화양동에서는 너무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이제 군자동이에요. 군자동인데 군자동도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뒤졌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우리 어머니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전집빌딩 버금아트센터 앞쪽에 있는 그 도로변에 그 공간이 났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는 300이 넘어요. 임대료가. 월 임대료가 300이. 도저히 이걸 얻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위치는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대공원이 옆에 있어서 너무 좋고 또 군자역하고 어린이 대공원하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너무 좋고 여건이 너무 좋아요. 문제는 재정이에요. 재정. 한 2주간 이걸 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망설일 때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걸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사실 이만저만하고 우리가 이거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왜 목사님 장애인 시설이라고 좀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고 혐오 시설처럼 좀 숨어 있는 것처럼 있고 교통도 안 좋은 그런 지역에 왜 그런 장애인들이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라면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곳 얻지 않겠냐. 목사님 이거 얻읍시다. 그리고 제가 그때 눈물이 났어요. 집사님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젠 적극적 트라이를 했는데 이분 건물주가 3번을 만났어요. 사실 건물주가 잘 안 주려고 하거든요. 3번을 만난 다음에 결국은 30만 원 정도 할인도 받고 그래서 얻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2018년 8월 1일부터 이제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와야 되지 않아요? 이제 저희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사업 중에 하나가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설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법인이 돼서 했는데 그때 3명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물론 더 많이 오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때 이걸 계약할 때 3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10월이 됐을 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9명, 그리고 그 다음에 됐을 때 12명, 그리고 한 5월 됐을 때 몇 명 온 줄 알아요? 15명. 사실 15명 정도만 오면 이게 국가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운영비로 임대료로 쓸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 안정화돼서 충분히 가바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이 됐어요. 근데 그때
9월이 됐는데 저희들이 2층을 썼걸랑요. 3층이 또 빈 거예요. 3층이요. 근데 내 마음에 저 3층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한 15명 친구들이 넘었으니까 너무 꽉 차는 거예요. 2층이요. 근데 저희들은 보증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건물주를 또 만났어요. 그 어르신 저희들은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 이 3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물주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쓰래요. 그 대신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빌려줄 거니까 이자, 그 당시 한 1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16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그렇게 해서 3층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1년 지났을 때 25명 정도를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환경으로 희망벨 법인이 조금씩 성장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 저에게 큰 위로의 그 시간들이 왔었어요. 22년 5월인데 이제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도 시범 사업을 넘어서 안착이 됐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조금 정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하게 돼요. 22년도 5월 달에 그 현장 간담회를 어디서 했냐면 우리 법인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2차관하고 보건복지부 국장하고 혹은 관계자들이 우리 희망벨에 와서 무려 1시간 반 동안 현장의 소리를 듣고 또 같이 나누고 또 체험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그걸 계기로 우리 희망벨이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잘 섬기는 시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계기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네요. 생각보다 빨리 가요. 빨리 맞춰야 되겠어요. 커피 이야기 할게요. 커피 이야기. 20년도 11월일 거예요 아마요. 이때 저희들 바자회를 했는데 페스티벌 하면서 희망벨 성과를 지역 주민 초대해서 공유도 하고 후원금도 모으고 이런 바자회를 했는데 이때 드립백 커피를 처음 만났어요. 바리스타 선생님이 한 70개 정도 만들어 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한 10개 정도를 구매해 가서 기부할 겸 이제 사서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하나를 딱 해서 내려 먹었는데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에게 너무 맛이 좋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리스타 선생님한테 이 드립백 커피를 어떻게 만들어요? 물어봤더니 뭐 썩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커피를 제가 볶는 목사였걸랑요. 그래서 생두만 있으면 커피는 볶으면 되고 분쇄를 하면 되고 계량하고 이렇게 모든 재료는 사서 이렇게 넣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300개 정도 만들어서 후원자들에게 한 10명에게 이걸 30개 정도씩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그중에 한 2-3명이 콜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너무 좋아요.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게 뭔가 우리 친구들하고 좀 일자리가 되겠다.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21년, 22년 보조금 사업을 저희들은 할 수 있는데 그걸 희망벨 마을 카페라는 그 이동식 그냥 불러주면 거기 가서 카페를 열고 커피도 주고 드립백 커피도 나누고 제과 시간에 만들었던 그 제과도 막 나누는 그래서 두 가지가 좋았어요. 하나는 너무 우리 친구들이 이걸 만드는데 너무 쉽게 어렵지 않게 만들다는 것을 알았고 또 하나는 나누는 기쁨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받는 거에 익숙하지 뭔가를 주민에게 나누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21년도에는 몇 개 나눴냐면 드립백 커피를 4,500개를 나눴어요. 몇 개 나눴다고요? 4,500개. 그 다음에도 한 4,000개 정도를 나누면서 이게 일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협동조합 훈련도 받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22년도 9월 아마 중순경일 거예요. 그래서 희망누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영리사업을 하는데 목적은 발달장애인들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해서 일정한 월급을 한번 줘보자. 그래서 23년도에 제가 그걸 내고 판매를 했걸랑요. 제 얼굴에 커피를 잘 팔겠어요? 못 팔겠어요? 예? 못 팔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즉석식품 제조업으로 냈어요. 내기는 참 좋았어요. 빨리 내주더라고요. 어려운 것도 없었어요. 저는 커피를 볶는 사람이고 이걸 해왔기 때문에 잘을 만드는데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저는 파는 건 못하겠습니다. 만드는 것만 할게요. 파는 건 하나님이 물어다 주세요 해서 제조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화양동의 한 교회가 저하고 연합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교회에서 2층 교육관을 커피 만드는 시설로 내주셔서 거기에 제조업 시설로 인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드는 건 돼요. 근데 파는 건 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다행히 지난달에 한 2팀 정도가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2팀이 노크를 해주셨어요.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아직 사인은 없는데 언젠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커피, 그도 홍보는 해야 하잖아요. 홍보는. 그래서 제가 커피에 대한 글을 한번 홍보글로 하나 올렸었어요. 희망누리 커피는 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직장입니다. 드립백 커피는 한 공정 손길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커피입니다. 커피 한 잔의 착한 소비가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멘.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행복합니다. 투소 없이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커피 쪽으로 더 나가세요. 근데 저는 법인 대표다 보니까 어디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은 큰 숙제고 불가능합니다. 사실 여전히 저는 이 발달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 성인이라 할지라도 생애 주기별로 섬겨야 될 또 일들이 있고요. 또 내적으로도 주간활동 서비스 받는 친구들 중에서도 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친구들을 위한 또 섬겨야 되는 그런 내부적인 숙제도 풀어가야 되고, 또 40대가 넘으면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벌써 부모님 나이들이 거의 75, 80이래요. 얼른 주거 자립 문제도 좀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저희도 숙제예요. 하나는 낮 동안에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그 놀토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일터, 우리 친구들에 맞는 일터가 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2-3개 정도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쉼터, 주거 자립 문제를 조금 풀어주는 게 제 꿈이라서 아직 2단계 막 이게 이제 해야 되는 거고 3단계도 남아 있어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일에 적절히 기도 동역자들이 모여지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모여져서 발달장애인들 그들이 웃는 모습, 또 부모님들, 우울증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희망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분 남았다는데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